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그 새벽에 북부 지역에는 큰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노이 지역은 낮과 밤에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하고, 다낭에서 빙투원까지의 그 날씨는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비가 내리고, 또 호치민시는 그 흐리고 화창하면서 저녁과 밤에는 그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그렇게 기상청이 예보를 했습니다. 호치민시 보건부와 교육부는 이번 8월달을 어린이들의 그 코로나19 예방 접종 시기로 그렇게 선정을 해서 완전한 면역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신속하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그 7월 30일 기준 호치민시는 5세에서 12세 어린이의 경우에 그 1차 접종이 39만 2,344회를 했고, 2차 접종은 20만 3,389회를 주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는 고속도로 넌스탑 톨게이트를 지나친 적이 없는데도 그 차량 자신의 그 계좌에서 요금 징수가 발생을 했다는 기사인데, 그 이유가 가짜 번호판과 가짜 이태그를 그 부착한 차량 때문에 번호판의 실소유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왜냐하면은 넌스톱 톨게이트에서는 가짜 번호판을 식별을 할 수가 없고, 이태그가 가짜일 때는 인지를 할 수가 없어서 그 톨게이트 직원이 가짜 번호판을 그 수동으로 입력을 해서 그 실번호판 그 소유자 계좌에서 그 공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현재 법률로는 그 가짜 번호판을 사용했을 시에는 그 400만 동에서 6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되고, 운전면허증을 1개월에서 한 3개월간 그렇게 사용 중지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는 다클락에서 한 주유소에서 그 자동차에 한 50만 동어치 그 휘발유를 넣었는데, 그 후에 엔진이 정상적으로 시동되지가 않고 또 오일 버너가 그 손상이 되었는데, 수리할 때 그 정비소에서 말하기를 자동차에 물이 많이 고여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수리 비용이 뭐 총 5,200만 동이 넘는 그런 피해를 입었답니다. 그래서 주유소 측에 그 보상을 요구를 했는데, 근데 주유소 측에서는 지불을 하지 않고 법으로 해결하라고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그 다클락 정부에서 그 해당 주유소에 대한 그 휘발유 검사를 했답니다. 그 결과로는 모든 기준을 그렇게 충족을 했답니다. 단지 그때 일시적으로 그 뭐 탱크 청소를 그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한 오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재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한답니다. 또 그리고 그날 다른 차량들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에만 그렇게 따르겠다고 하고 있답니다. 이럴 경우에 그 소비자인 그 차주인은 진짜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기사는 8세와 8살 그 아이입니다. 남자아이. 그리고 13세 그 사촌 형제가 방학 기간에 그 다낭에 놀러 와서 조개잡이를 하러 이제 투일로항이라는 강에 갔다가 거기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번 방학 때 이런 유사한 사건이 전국에서 그 뭐 어린 학생들이 익사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지역에서는 22세 청년이 하이퐁 하노이 방향 그 54번 국도에서 그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길래 그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미국산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체포했다는 기사이고,
또 다음 기사는 요즘 또 여전히 그 맹견에 의해서 사건 사고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답니다. 제가 이 기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Mặc dù báo chí nhiều lần cảnh báo về ẩn họa từ buồng lõm quản lý nuôi chó, nhưng tình trạng này đến nay vẫn như cũ, bất chấp thực tế đã xảy ra các vụ chó dữ tấn công một người dẫn đến thương tích nặng, thậm chí tử vong. 비록 언론이 느슨한 개 사육 관리에서의 숨겨진 재앙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를 하였지만 사나운 개가 사람을 공격하여 심하게 상처를 입게 하거나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런 상황은 지금까지 여전히 예전과 같습니다. 보건부 위생역학연구소의 광견병 예방방지 프로그램 사무국 비서실장인 윈티탕흥 박사는 개 사육과 그리고 광견병 통제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방 정권의 처리 책임이 너무나 크고 당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방 정권은 여전히 실시함에 있어서 하는 둥 마는 둥 하여 사람들이 매년 너무 많이 광견병에 걸리거나 개에 깨물리게 합니다. 2021년 통계에서 전국에서는 여전히 개에게 깨물리거나 고양이에게 핥힌 사람이 52만 4천 명 이상이 있고 그 중에서 54명은 광견병 때문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2022년 처음 6개월간 각 지방에서는 개에게 깨물리거나 고양이에게 핥힌 사람들이 30만 명 이상이 기록되었고 그 중에서 30명 이상이 절명 사망하였습니다. 어떻게 기사 잘 읽어보셨습니까? 저희 여기 7군 동네에서도 제가 이렇게 산책이나 운동을 하러 나가보면은 그 벌금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그 개들이 보면 입마개도 안 하고 또 목줄도 없고 그런 제가 그 사례를 지금도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지금 이런 그 맹견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사를 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짤막한 베트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